안녕하세요. 박재훈연합측과 함께하는 투명규정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앞니가 벌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환자분들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문제 고민해보고요. 그걸 치료하는 방법, 기존의 방법들과 투명규정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걸 투명규정으로 하게 됐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니가 벌어져 있던 분들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벌어져 있던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원래는 안 벌어졌는데 중년 이후에 벌어지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은 애 하나 둘 낳고 나니까 벌어졌어, 이 애를 낳다 보니까 좀 이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말이긴 해요. 애 낳는 거랑 관계가 없이 애 때문에 칼슘을 뺏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이 몸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 시기에 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벌어졌던 사람도 있고 이게 중년 이후에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왜 벌어지는지 이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진 보면 이게 앞니가 이렇게 벌어졌죠. 벌어진 거는 자세히 보면 2차 폭경보다 2차 폭경이 7대 10의 비율인 게 맞는데요. 얘가 제가 볼 때는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치아가 작았던 게 변수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앞니는 이렇게 물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2mm씩 중첩되는 걸 정상 범주로 보는데 위에 턱이 크고 아래 턱이 작다 보니까 치아가 맞닿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보면 이렇게 흘러서 내려와서 맞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위에 건 많이 내려오고 아래 건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금니 선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쪽에서 오는 선보다 얘가 좀 내려왔고요. 아래쪽 치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얘는 또 이만큼 올라왔죠. 즉 이렇게 물려야 될 게 이렇게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물리다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짝짝짝짝짝짝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면 얘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오면 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벌어졌어 이렇게 말을 하면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치아 위에 얹어요. 누르는 게 아니고요, 얹어요. 살짝 얹어가지고 짝짝짝짝짝 어금니로, 앞니로 내미는 거 아닙니다. 어금니로 해보세요. 짝짝짝짝 해보면 앞니가 땅땅땅땅 물려요. 그 힘을 모이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벌어진 양이 1mm, 2mm밖에 안 되니까 그게 몇 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일어나면 부인은 못 느끼죠.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히 앞니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물려도 이게 안 벌어진 이유가 이 치아를 잡고 있던 뼈의 양이 많으니까 말뚝이 깊게 박혀 있으니까 이게 안 버티는데요. 잇몸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말뚝이 박혀있던 뼈가 조금씩 높죠. 그러면 치아는 말뚝은 좀 약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두들겨 맞는 힘의 누적량은 많아지니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어진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벌어진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턱 크기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깊게 물려 생긴 환자일수록, 그런 분이 어금니가 없을수록 앞니로 많이 씹을수록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분은 선천적으로 크기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첩돼서 물리는 이 공간이 2mm가 넘어요. 4mm가 넘어요. 그래서 깊게 물리고 그 원인 때문에 치아가 나이가 먹으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치료법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어졌으니까 여기를 덧대는 거예요. 이렇게 덧대가지고 치아색 나는 재료,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덧대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에 손상이 없고, 하지만 잘 떨어져요. 왜냐하면 충격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레진 붙여놓은 부분으로는 변색도 되고 잘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라미네이트라고 하죠. 여기를 좀 표면부를 일부만 조금 깎아가지고 밖에 보이는 부분 얇게 좀 다듬어가지고 가짜 손톱 붙이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 라미네이트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아의 손상이 조금 더 많지만 좀 더 강하게 잘 붙어있고요. 색깔도 균일하고 변색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떨어지고 나면 앞니 가짜 손톱이 2개가 다 툭 떨어지면 보기 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걸 완전히 깎아서 이를 씌우는 겁니다. V자 나가잖아요. 확 깎아가지고 앞뒤로 많이 깎아서 이만하게 이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를 푹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빠지지 않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양의 색깔이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치아 작았던 것도 커지는 게 유리하기도 하겠죠. 단점은 씌워놓은 치아는 10년 정도 지나면 빼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자기 치아를 많이 깎는 단점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죠. 기존에는 이렇게 떼우거나 덧붙이는 혹은 씌우는 방식의 치료 방법을 권했다면 지금은 투명 교정을 권할 것 같아요. 투명 교정을 통해서 이 치아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즉 아치가 이렇게 뻗어질수록 크죠. 이렇게 모을수록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젊었을 때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즉 얘가 너무 내려와 있던 부분까지도 올라가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렇게 해서 투명 교정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게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이를 씌우거나 라미네이트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지면서 이제는 투명 교정을 추천하게 된 거예요. 투명 교정을 하게 된다면 얘도 끄집어 올리고 아래쪽 치아들도 보이는 것들도 끄집어 내리면 더 좋겠죠. 근데 다행히 이분은 그 양이 심하지 않아서 아래는 건들지 않고 위에만 조금 끌어올릴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아래쪽 치아를 0.5mm 정도씩은 삭제할 확률도 있기는 하지만 아래는 건들지 않고 위에만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를 씌우는 비용 정도로 이게 자기 치아를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가장 이쁜 각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박정희 압축가에서는 최근에 투명 교정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다른 인위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투명 교정을 통해서 처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벌어진 양이 많지 않아서 위에 거만 해서 교정을 해서 위로 끌어올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래는 건들지 않고 위에만 할 겁니다. 그 기간은 4개월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4개월 동안 장치 열심히 끼고 나면 교정이 끝나겠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보조장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해서 비용이 보조장치까지 유지장치까지 해서 비용이 8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도 뭐 다른 치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내 치아를 건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4개월 뒤에 그 케이스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명 교정을 하면 다 되는 거야? 비용도 저렴하니까 좋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래쪽 치아도 교정을 또 하는 거예요. 조금 내려주면 더 좋겠죠. 왜냐면 이렇게 돼 있던 원인이 이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얘도 끌어올리고 얘 내리면 더 좋겠죠. 근데 아래를 하면 비용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안 할 거고 심하지 않아서 아래를 안 건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내려가지 않으면 한 0.5mm 정도를 좀 깎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교모 정상적인 상태에서 교모돼서 닳아버린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진 않고요. 아래쪽 잇몸이 안 좋은 걸 막 끌어내리는 것도 좋지는 않아서 경우 따라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아래쪽에 삭제할 수 있는 단점이 0.5mm 정상적인 교모를 감안한 정도의 삭제량이 생길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치아를 이렇게 모았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또 벌어집니다. 무조건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나이가 얼만큼이냐면 그게 뭐 한 달, 두 달 보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을 보면 다시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지 말라고 안쪽에 유지장치를 또 만들어줄 거예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게 85만 원 책정된 건데 이거를 모았잖아요. 장치를 만들어줬잖아요. 그거로 교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로도 밤에 혹은 야간에는 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밤에는 껴야 돼요. 그 장치를 껴서 치아 다시 또 내려오는 걸 막는 장치를 중간중간 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4개월의 교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개월의 교정 기간 동안에는 밥 먹을 때와 양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장침을 항상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아가 보여요. 조금씩 언젠가 한번 빼놓고 뭐 오늘 마실 간다고 안 끼고 커피 타임 간다고 안 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세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밤에 야간에는 또 12시간 정도 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4개월 동안에는 그걸 끼고 있으면 간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인데 누구는 살이 빠져서 좋아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살이 빠져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식을 못 먹고 그 티타임, 차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거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막 써들고 하는 거는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은 좀 과묵해지겠죠. 자, 간식도 안 먹고 살도 빠지고 하는 세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압축강 투명 교정 이야기에서 중년 부인에서 앞니가 벌어진 현상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그 원인은 앞니에 부딪히는 압력이 과중해져서 오래돼서 벌어지게 됐다. 이거를 깎아서 씌우는 방법도 있지만 투명 교정만으로 하는 것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용이 많이 감소됐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4개월 동안 인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치료하고 나면 내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치아 형태로 치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당연히 박정희 압축가에서는 투명 교정을 추천하겠죠. 오늘은 앞니 벌어진 투명 교정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